여행을 사랑하는 60대 여성이 인도 라자스탄의 한 부족 마을에서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풍습이 존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뇌리를 강타하는 낯선 감각이 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쩌면 내가 평생 상상해본 어떤 장면보다도 기묘하고 자극적이었다. 지평선까지 이어진 뜨거운 사막의 바람, 이매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그런데 내 신경을 가장 자극한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남성들의 시선이었다. 마치 애타게 갈증을 느끼는 이들이 오아시스를 찾듯 나를 향한 시선에는 묘한 기대감과 탐색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60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관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김수진 60세를 맞았다. 은퇴를 하고 그동안 일만 하느라 미뤄왔던 취미인 여행을 본격적으로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젊은 시절엔 사랑도 해봤고 그것이 내 인생 전부라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뜨거운 감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내 삶에서 사라졌다. 이번 여행은 그냥 소일거리 삼아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인도 라자스탄주 남부의 한 콜리아 부족 마을에 와 있고 내 상상 밖의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주민들의 성비였다.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슬쩍 훑어보니 여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남성은 훨씬 많았고 드물게 보이는 여성들은 누구나 여러 남성들과 함께 다녔다. 호기심이 잔뜩 동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에게는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전통적인 결혼 비용 풍습까지 있어 여자아이를 낳으면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크다고 했다. 가난하고 의료 서비스도 열악한 지역 특성까지 더해지니 여아가 어릴 때 생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여성은 희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놀라운 점은 이 마을에서 여성은 일종의 귀한 존재로 여겨져 여러 남성들이 한 명의 여성을 따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영화 속 판타지 같은 설정에 가까웠지만 막상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영화보다 더 충격적이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풍겼다. 사실 당장 도시에만 가도 고독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내가 이곳에서는 순식간에 주목받고 있었다. 어디를 가든 나를 힐끗거리는 시선, 건네지는 호의적인 인사, 생전 처음 듣는 사투리 섞인 말들이 따뜻하고 묘하게 달콤했다. 나는 이 마을에 일주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었다. 원래 여행 계획은 라자스탄의 여러 도시와 시골 마을을 돌아볼 생각이었지만 이곳 콜리아 마을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단순히 한번 들러보는 정도로 끝날 곳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다.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이곳의 신비롭고도 아슬아슬한 분위기에 압도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을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간단한 현지 음식을 맛보곤 했는데 어느 날 콜리아족 형제 2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이름은 에단 형과 제이크 동생이었다. 둘 다 나와 나이 차이가 꽤 났다. 에단은 33세, 제이크는 30세 정도로 보였는데 다소 마른 체격이지만 단단한 몸과 햇빛에 그을린 갈색 피부가 눈에 띄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에단은 묵직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었고 제이크는 호기심 어린 맑은 눈동자 속에서 순수함이 넘쳐 흘렀다.
그들은 여행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겠다며 능숙하지 않은 영어와 종종 그들이 쓰는 현지어를 섞어가며 내게 호의를 베풀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서의 생활이 궁금해 일손이 부족하다 싶으면 도와주겠다고 자청한 내게 그들은 친절히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에다는 사냥을 조금씩 하고 있었고 제이크는 농사일과 간단한 집안일을 익히고 있었다. 이 마을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냥이나 농사 등 각자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외부인인 내게도 호감을 품은 동시에 궁금증도 많았던 듯했다. 처음에는 이 호의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구하기 힘든 과일이나 야채를 구해와 내 숙소 앞에 살짝 놓고 가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다음 날이면 무언가가 갖춰져 있는 등 이들이 보여주는 정성은 보통이 아니었다. 한 번은 내가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무심코 말했는데 제이크가 그걸 들었는지 마을 약초 전문가에게 가서 허리 통증에 좋은 연고를 구해다 주었다. 에다는 무거운 짐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이 들어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발이 불편하지 않은지 몸에 상처는 없는지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될수록 나는 그들에게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사실 젊은 시절 이후로 연애 감정이란 걸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 힘들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감정이 메말라 있었고 또래 중에는 이미 가정이 있거나 관심 분야가 전혀 달라 친해지기 어려운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형제는 나와 나이 차이가 꽤 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연스럽게 챙겨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 내 감정까지 세심하게 돌봐주는 느낌이 있었다. 에다는 기댈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듬직함이 있었고 제이크는 늘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주변 공기를 밝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부터 서로의 인생관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과 나의 삶은 너무도 달랐다. 특히 나는 도시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에 콜리아족 마을의 생활 방식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하지만 그들도 내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에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다. 내가 겪어온 직장 생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60대에 접어든 뒤 느끼는 감정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에다는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고 제이크는 티 없는 눈빛으로 연신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10일, 20일이 흘러갔다. 나는 원래 계획했던 여행 일정을 포기하고 더 오래 이 마을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곳은 내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안겨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제 둘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내 가슴 한구석에서 은근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행사처럼 여겨지는 축제가 열렸다. 남성이 훨씬 많은 마을답게 전통 의상과 춤을 통해 그들이 가진 생명력을 표현하는 자리였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가 나왔고 전통 악기에 경쾌한 리듬에 맞춰 여기저기서 춤판이 벌어졌다. 나도 마을 여성 몇 명에게 이끌려 어색하지만 춤을 추게 되었다. 어깨를 살짝 흔들고 발을 맞추는 정도였는데 남성들은 내 춤에 탄성을 내질렀다. 익숙지 않은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들의 시선이 싫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축제가 절정에 달할 무렵 에단과 제이크가 동시에 내게 다가와 술잔을 건넸다. 달큰한 향이 느껴지는 이 지역 특유의 발효주였는데 목넘김이 부드러웠다.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아 취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축제 분위기에 취해 몇 잔을 더 마셨다. 어느 순간
에단이 내 손을 살짝 잡아 이끌었다. 이국의 밤하늘 아래 형제와 함께 부드러운 모래 위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펼쳐졌다. 도시에서는 이런 별이 잘 안 보이겠죠? 에단이 물었다. 응, 불빛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잘 보이지 않아. 내가 답하자 제이크가 반짝이는 눈동자로 말을 이었다. 수진 누님,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 질문에 잠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딱히 소원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이렇게 답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고 정말 좋아하는 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게 다야. 에단은 살며시 웃었다. 그건 아주 소중한 소원이에요. 제이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누님이 이 마을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각이 들었다. 하지만 후에 벌어질 일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아마 그 감정은 긴장과 설렘으로 더 복잡해졌을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형제 둘이 동시에 나를 찾아와 조심스레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다. 둘 다 내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단순한 외진에 대한 호의 수준이 아니라 사랑에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에단은 당신을 보며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말했고 제이크는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면 내 하루가 빛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당혹스러웠다. 내가 60세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물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형제 둘이 똑같이 내게 고백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게다가 나는 아직 이곳의 결혼 문화나 관습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고 그저 미안해, 조금 시간을 줘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내가 며칠 후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살짝 꺼냈을 때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둘 다와 결혼하면 되죠. 우리 마을에는 일처다부제가 허용되어 있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일처다부제? 아니,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 믿을 수 없었지만 이 마을에서는 이미 흔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였다. 워낙 여성의 수가 적으니 여러 남성이 한 여성을 아내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낯선 땅에서 우연히 만난 두 젊은 형제가 동시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마을은 당연하다는 듯 둘 다와 결혼하라고 권한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매일 접하는 마을의 모습은 그들의 진실성을 조금씩 믿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 마을에서는 여성 한 명이 남편 넷을 거느리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그 여성과 남편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를 축복하고 보호했다. 한편으로는 역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만약 내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내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갈 것이 분명했다. 낯선 문화, 낯선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미 꽤 오래 마을에 머무른 나는 이들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에단과 제이크 모두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내가 60세이고 그들이 30대라는 물리적 나이차도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내 안에서 밀려드는 고민은 단순히 세상의 눈길 때문이기도 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나 지인이 뭐라 할까? 도시에서 교양이 있다고 자부한 이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내 가슴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달랐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고민도 차츰 사그라지고
결국 나는 형제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에단과 제이크가 내 결심을 알았을 때의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환하고 진심이 가득했다. 마을 어른들은 우리가 전통 의식을 치르고 마을 공동체 앞에서 혼인 서약을 올릴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두 명과의 결혼이라는 것이 아직도 나로서는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면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내 마음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다. 이들은 정말로 여성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혼식 날, 마을 가운데 마련된 넓은 공터에서 간단한 전통 의식이 이루어졌다. 하얀 천으로 만든 옷을 걸친 나는 형제와 함께 축원 의식을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각종 약초와 꽃잎을 뿌리며 우리의 앞날을 기원했다. 마음 한켠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젊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이한 달콤함, 벅찬 감동,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내 인생에 이런 전개가 있을 줄이야. 그렇게 나는 일처다부제 풍습에 따라 에단과 제이크의 아내가 되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다. 내가 이 마을에 완전히 정착해야 하나? 아니면 도시와 이곳을 오가야 하나? 경제적 자원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 등 여러 고민거리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마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집중하고 싶었다. 에단은 든든한 기둥처럼 바깥일을 맡았고 제이크는 섬세함을 살려 농사와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나는 이들에게 부족한 자금이나 필요한 생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로 왕복할 계획을 잡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갔다. 아침이면 에단은 사냥 도구를 챙기고 나는 제이크와 함께 간단히 집안일을 돕거나 농사일을 도왔다. 이 마을에서 농사는 생활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씨를 뿌리고 작은 밭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는 것도 도시 출신인 내게는 굉장히 낯설지만 동시에 신선한 경험이었다. 제이크는 내가 힘들어하면 곧바로 달려와 어깨를 주무르거나 시원한 물을 건네주기도 했다. 에단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면 묵묵히 잡아온 사냥감을 손질하여 식량으로 쓸 수 있게 하거나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그들 형제가 서로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기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사소한 의견 충돌은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의 문화는 여성에 대한 존중이 최우선이었다. 섬기는 형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굳이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내 앞에서 점수를 따려고 과시하는 일이 없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둘 중 한 명이 먼저 나서서 자리를 비켜주거나 두 사람 모두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놓고 미리 상의했던 흔적이 엿보이곤 했다. 도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복잡한 삼각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결혼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식사를 해도 왠지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보다 피로감이 컸다. 처음에는 단순히 환경이 바뀌어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자 마을의 여성 어른이 혹시 임신이 아니냐며 내 손목을 짚어보았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임신 여부를 가늠한다고 했다. 믿기 어려웠다. 나는 이미 폐경이 다가올 나이라고 생각했기에 임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도시에서 의학적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 잠시 외출을 했고 결과적으로 나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사도 조금 놀라워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조심스럽게 임신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다. 나를 기다리던 에단과 제이크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들의 얼굴에는 말 그대로 눈부신 환희가 번졌다. 그리고 그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콜리아 마을에서 여성의 임신은 곧 마을의 축복이었다. 게다가 남아 선호 사상이 과거에는 강했지만 이제는 점차 변하고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여아가 태어나는 것이 귀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특히 더 축복하며 방였다. 나는 마을 여성 어른들에게 여러 전통 요법을 전수받고 몸조리를 하며 조심스럽게 태교에 임했다. 임신 기간 중에도 에다는 꾸준히 사냥을 나가며 식량을 마련했고, 제이크는 섬세하게 집안을 가꾸고 내 건강을 살펴주었다. 두 사람의 헌신 덕분에 몸은 점차 편안해졌고 정신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엄마가 되어도 괜찮을까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두 사람과 마을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마침내 출산의 순간이 다가왔다. 별다른 시설이 없는 시골 마을이었지만 최소한의 의료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간이 보건소가 있었다. 마을의 몇몇 여성 어른과 간호사가 작은 방에서 함께 나를 돌봤다. 에단과 제이크는 안절부절 못하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출산의 고통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지만 내 나이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하여 더욱 긴장했다. 그러나 끝내 기적처럼 딸아이를 순산했다.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젊었을 적에도 경험하지 못한 이 강렬하고 소중한 감정에 심장이 터질 듯했다. 에단과 제이크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갓 태어난 딸아이를 보고 함께 울고 웃었다. 마을 사람들도 밖에서 일제히 환성을 질렀고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다. 딸아이는 마을의 보배가 되었다. 원래도 귀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남아 선호 사상 탓에 여자아이가 귀하게 여겨지지 못했던 역사가 있었다. 이제는 그런 흐름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고, 특히 외지에서 온 내가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 더욱 파장을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딸아이를 소피아라 부르며 함께 양육을 돕겠다고 자청했다. 나는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딸을 키우는 게 걱정되었지만 이미 전기 깊이 들어버린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다. 다행히 내가 그동안 모아둔 자금과 퇴직금이 꽤 있었기에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조금씩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되느냐며 망설였지만 내 결심이 완강하자 하나둘씩 내 아이디어에 동참해 주었다. 마을에 우물을 덮어서 식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농사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비료를 조금씩 구입했다. 소피아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작은 집을 보수했다. 에다는 마을 대표들과 협의하여 외부 지원이나 비영리 단체와의 연결, 고리도 서서히 찾고 있었다. 제이크는 농사를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기본 의학 지식을 함께 익히려 노력했다. 소피아가 자라는 동안 콜리아 특유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아이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 에단과 제이크가 있었고 그 둘은 서로 협력하며 아기를 돌봤다. 나는 가끔 도시로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아이가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 되었다. 의외로 도시에 살 때보다 이 마을에서의 삶이 한결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느껴졌다. 예전에 생각했던 복잡한 삼각관계 따위는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결속력으로 뭉쳐 아이와 함께 작은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새 3년, 4년이 흘러갔다. 소피아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마을에서도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의료시설과 정보가 조금씩 확충되면서 상황은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자아이를 낳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을 전통인 일처다부제도 조금씩 바뀌어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대를 이어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가끔씩 나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만약 내가 이 마을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이런 삶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내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 젊은 형제와의 결혼, 귀한 딸아이의 탄생, 그리고 마을이라는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가는 경험. 모든 순간이 벅차고 어떤 순간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나는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제 내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가족이 늘어났고 책임져야 할 존재가 생겼으며 마을의 많은 이들이 내게 의지한다. 나는 어쩌면 도시에서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바로 이곳에서 발견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남아 선호의 그늘 속에서 여성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져 버린 이 기묘한 사회 구조 때문이었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 덕분에 사랑이 꽃을 피웠다. 에단과 제이크,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소피아와 함께 나아가는 이 길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인도 라자스탄의 콜리아 마을에서 두 젊은 형제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낯선 문화 속에서 처음 느꼈던 호기심과 두려움은 이제 정과 신뢰로 바뀌었다. 외부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곳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옆에 있는 그들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감사함을 느낀다. 우리는 언젠가 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인식은 환경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 있으며 낯선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배척할 필요는 없다. 콜리아족의 일처다부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 적어도 내게는 하나의 귀중한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했고 내가 여기서 배우고 얻은 것은 도시 생활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다. 내 삶의 가을이라 생각했던 시기에 새로운 봄이 열렸다. 그리고 이 봄은 생각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풍성했다. 사랑도, 가족도, 삶에 대한 의욕도 다시 살아났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여행의 목적이었는지 모르겠다. 낯선 곳에서 발견한 나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 그리고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꺼내지 못했던 그 여린 사랑과 희망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이렇게 저는 인도 라자스탄의 콜리아 마을에서 에단, 제이크, 그리고 소피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낯선 문화 속에서 발견한 사랑과 행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